어노멀리 디텍션의 첫 번째 방법론인 오버뷰, 그 다음에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사점 윈도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앱노멀 혹은 노블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 이 비정상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관측기들과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관측치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측치들은 기본적으로 등장 확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랑 이제 노이즈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노이즈는 이제 데이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랜덤한 에러를 의미를 하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에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이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가 뭐 어떤 비정상 데이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단순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노멀리 디텍션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 두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거는 그 두 개의 범주 중에 하나로 판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A랑 B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들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정상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어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는 걸 구분하는 걸 떠나서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 정상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같은 비정상이다라고 항상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른쪽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상 범주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A랑 B라는 데이터는 비정상으로 판단은 됐지만 이게 같은 비정상 같은 클래스로 묶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히 주어진 클래스들에 대해서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성을 하는 걸 말을 하고요.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를 그 정상 범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density based anomaly detection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의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그 비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그 분포 그 등장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면은 이렇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개 묘랑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 여러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겠다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fx가 이제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거를 이제 세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실제 분포를 추정해 나가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믹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를 최적화를 그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스텝에서는 이제 현재 파라미터를 가지고 제가 가우시안 분포의 그 가우시안 분포 M이라고 하는 그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M 스텝에서는 이제 이 스텝에서 계산이 된 그 값들을 통해서 그 라이클리우드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그 가우시안 분포마다 세 가지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우시안 분포가 가지는 웨이트에 대한 파라미터, 그다음에 가우시안 분포의 뮤랑 시그마 제곱에 대한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하지 않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PX, 데이터의 분포가 PX라고 할 때 그 특정 지역 R에 그 데이터가 떨어질 확률을 라지 P라고 정의를 하면은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k개의 벡터가 지역 R에 떨어질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양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거의 어떤 expectation하고 variance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그 n을 무한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분산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서 이 large P라고 하는 게 n분의 k로 이제 approximate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R이 충분히 작다면 이 large P는 또 이런 식으로 approximate를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려 하지 않고도 단지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정을 했듯이 n이 클수록 v가 작을수록 이제 좋은 근사가 되고, 보통 데이터라는 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보통 데이터의 사이즈 n은 고정이 되어 있고 v와 k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볼륨 v를 고정을 하고 k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를 이제 중심이 x이고 한 변의 길이가 h인 하이퍼큐브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커널 펑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k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중심이 x일 때 이 중심이 x이고 그 하이퍼큐브 내부에 들어오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런 1이라는 값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0이라는 값을 부여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k를 정의할 수 있고, k를 여기 위에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커널은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무딩을 해줄 필요가 있게 되고, 이러한 스무딩을 해주는 이런 커널 펑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커널 펑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던 그 하이퍼큐브의 그 한 변의 그 변의 길이 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h가 작게 되면은 밀집된 공간에서의 어떤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샤프한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h라는 게 커지게 되면 밀집되지 않은 공간에서도 어떤 확률을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스무딩된 이러한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 역시도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가 가능합니다.